속보입니다. 내일부터 지역신보 전환 보증이 시작됩니다. 즉 보증부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갈아타면서 상환 연장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전환 보증 신청에 제한이 없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요. 새롭게 신설된 지역신보 전환 보증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자, 금융 3종 지원, 우리 금융 3종 세트 중에서 두 번째죠. 바로 지역신보 전환 보증입니다. 이게 신설이 됐는데, 자, 공문 보겠습니다. 중개부는 2024년 7월 31일부터, 자, 언제요? 내일부터, 오늘이 30일이니까요. 내일부터, 31일부터 5종 규모의 전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그렇죠? 목적은 뭐예요?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위해 금융 3종 세트 중에서 첫 번째 게 뭐였어요? 직대. 이번 두 번째 거는 보증부 대출, 그러니까 대리대출 얘기예요. 그래서 상환부담 완화 들어가는 겁니다.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지역신보 보증이 있죠? 이거를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보증서가 새로 나오는 거예요. 보증서가 새로 나와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대출을 받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갈아타는 거죠, 한마디로. 자, 구체적으로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 이하 보증부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역신보 보증은 뭐야? 보증부 대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할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전환보증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보증부 대출이, 그죠? 기존에 여러분이 하고 있던 보증부 대출이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왜? 새로운 보증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보증을 써서 이 보증서를 가지고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대출로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돼요. 이렇게 전환돼요.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새로운 대출 들어오니까 기존 거 갚아버리고 새롭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까 또 거치기간 또 1년 늘 거고, 새롭게 시작하니까 상환기간도 늘어날 겁니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새롭게 생겨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월 원금 상환 부담이 없어지고, 이게 핵심이죠. 상환 기간도 늘어나는 만큼 기존보다 월 상환액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이 새롭게 생겨, 그렇죠? 새롭게 들어가니까 이자 새롭게 이제 거치 기간이 생기겠죠? 그럼 그 기간 동안 뭐예요? 월 원금 상환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거치 기간이니까. 상환 기간도 늘어나니까 기존보다 월 상환액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보증부 대출 3천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2년이 지난 후 전환 보증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존에 1년 거치 4년의 분할 상환 보증부 대출 3천만 원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상공인이 2년이 지난 거야. 2년이 지나서 이 전환보증, 여러분께서 지금 신청 들어가는 겁니다. 전환보증을 통해 그럼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에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보증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나온 거야. 1년 거치의 4년 분할 상환에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거치 기간이 1년 추가되고 자녀 상환 기간도 1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에요. 자, 표를 보겠습니다. 자, 가상사례입니다. 대출 2년이 경과됐고요. 1년 거치의 4년 분할 상환이에요. 대출금은 3천만 원입니다. 이미 2년 지났기 때문에 거치기간은 끝났겠죠? 그럼 거치기간 종료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1년 동안은 상환을 한 거죠. 이런 케이스는 1년 상환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는 3년이 남은 거죠. 월 상환액이 44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역신보 전환보증, 그러니까 보증부 대출 전환했다라고 본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거 끊어내고 이거 그냥 갚아버리고요. 새롭게 가는 거예요. 새롭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새롭게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새롭게 가니까 전환이 되는 거니까, 새롭게 가니까 뭐야? 1년이 추가되겠죠. 당연히. 새롭게 가니까 1년 거치기간 추가되고 거치기간 생기고 자녀기간 다시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자녀기간이 원래는 그대로 가면 3년인데 새롭게 가니까 또 4년이 된 거죠. 거치기간도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월 상환액이 어떻게 돼요? 36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왜? 잔여기간이 늘어나니까, 상환기간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거 되게 잘 나왔어요, 사실. 이거 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굴렸어. 이거는 그 담당자가 기반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기반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 이 대리대출 지금 힘드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보증서 만들어서 이걸 그냥 갈아타게 만들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환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월 부담액이 줄어들 거다. 예, 아이디어는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단점도 있어요. 예, 그 단점은 좀 더 말씀드릴 건데, 자, 한편 기존의 지역신고 보증부 대출 이용 중이라면, 이거 중요하죠. 이거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자, 정부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공문에, 자, 기존의 지역신고 보증부 대출 이용 중이라면, 여러분이죠? 지금 지역신고 보증부 대출 이용하고 있어요. 전환보증 신청에 제한사항은 없으며, 그죠? 제한사항은 없어요. 걸림돌이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전환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새로운 보증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된다. 그렇죠? 전환보증을 통해 지원되는 새로운 보증은요, 상담을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 중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은행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자, 이게 별표는 요건 5개 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기존에 있던 보증부 대출 이거 이제는 다 갚아버리고 새로운 걸로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요? 보증서가 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역신고 전환보증이라는 게 이게 뭐 지역신고에서 보증서가 나왔다고 해서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돼요? 보증서가 나오는 거예요. 보증서가, 새로운 보증서가. 그럼 그거 가지고 은행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은행 가갖고 나 이거 전환보증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심사를 본단 말이에요. 심사를 보는데 세금 체납돼 있어, 연체 중인 거야. 그럼 당연히 은행에서 거절하겠죠. 그 얘기예요. 다시 돌려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전환보증을 가지고 은행 가면은, 은행에서 당연히 여보 보증부 대출 받아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은행에서 자체 심사가 있어요. 그 은행에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이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전환보증 신청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며, 이 뜻은 보증서가 나오는데 제한사항은 없다. 그죠? 보증서가 나오는 거에 대한 그 신청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증서가 나와서 은행에서 심사를 봤을 때는 그거는 은행 가서 이제는 심사를 받아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언론에 보면은 이 지역신고 전환보증이 출시가 되고, 그래서 이게 기존 보증부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다 갈아탈 수 있다, 이렇게 보도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여기 써져 있듯이 은행에서 심사 과정에서 탈락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거 그냥 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탈락 사유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뭐 세금 체납하거나 진짜 연체 중 이렇게 뭐 큰 이유가 없은 한, 제가 봤을 때는 뭐 갈아타는 거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새로운 보증서가 나왔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사실상 뭐 손해볼 건 없거든요. 오히려 좋지 뭐. 안 그런가요? 상환기간이 더 늘어나니까 이자 더 받을 수 있잖아.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 싫을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꼭 한번 보증부 대출 받으신 분들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좀 힘드신 분들. 자, 아울러 중개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 시 부과되는 중도 사안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렇죠? 여러분, 갈아타는 거잖아요, 대출을. 그렇죠? 기존에 갚아버리고 갈아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중도 사안 수수료가 든다고,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면제시킨다고 얘기합니다. 부담도 없네. 부담도 없네. 저신용 소상공인은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 정도 감면해줄 계획이다. 자, 근데 여기서 얘네들은 이 얘기 안 하지 또. 저 또 감췄어. 여러분, 보증료율이 뭐예요? 보증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보증료 나와요. 예. 그런데 그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정도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누구는? 저신용 소상공인은. 여러분, 갈아타는 거죠? 그죠? 그럼 새로운 보증서가 나오죠? 그죠? 그럼 보증료를 받아요, 얘네가. 그죠? 보증료를 받습니다. 예. 한꺼번에 받을 거야, 한꺼번에. 그럼 생각보다 이게 내가 몇십만 원 왜네? 이럴 수도 있다고. 근데 보증부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이번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뭐 어차피 보증료를 빼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는 1년마다 빼가는 게 아니라 4년치를 한꺼번에 빼가는 거니까, 그게 이제는 갑자기 몇십만 원 나가니까 그게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보증부 대출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뭐 다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어떤 간에 저신용 소상공인 분들은 이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 정도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좋네요. 자,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7월 31일부터, 자, 내일부터입니다. 전국 17개 지역신보 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 대출을 지급한 금융기관에서, 뭐야, 여러분 금융기관 있죠? 거기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려되는 거, 이거 내일부터잖아. 공문에 내일부터 돼 있죠? 딱 이제 내일 찾아가, 아니면 전화해. 그게 뭐예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지역신보 전환보증, 이게 정확한 사업명입니다. 정부가 정한 이름은 지역신보 전환보증, 이거예요. 그래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금융 3종 세트 중에서 두 번째 거, 정부가 발표한 금융 3종 중에서 두 번째 게 지역신보 보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도 모른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지.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뭐 중앙에서는 이렇게 발표하지만 또 현장에서는 또 모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공문을 들고 가세요. 아니, 여기 공문 봐라. 너네 왜 공부 안 하냐. 공문 봐라. 이게 공문이잖아요 지금. 뭐 내가 얘기하나? 정부가 이렇게 써놨는데 7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 대출 지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요, 신용보증재단 중앙의 누리집에서 공지할 계획이다. 이거 공지 떴어요. 그래서 시간 되실 분들 저랑 같이 또 여기 가볼 겁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에. 아시겠죠? 일단 콜센터는요 1588-7365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시간 되신 분들 여기 신용보증재단 중앙에 가보겠습니다. 아마 다 가보시겠죠. 아마 보증서 대출 받으신 분들은 갈아타는 게 좋다 보니까 당연히 아마 저랑 같이 더 계속 보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보는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더 시간 되실 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자공 카페 오셔야 되겠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성공 공식 카페. 왜? 지역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으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신용보증재단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께서 네이버에서 그냥 치셔도 돼요.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치셔도 되거든요. 되는데 하도 해킹 사이트가 많아서 제가 바로 링크 달아드린 거죠. 신용보증재단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이 나오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가셔서 이 배너가 있어요. 배너가 있죠. 여기 세 번째 배너입니다. 3-3, 그죠? 그러면 소기업 소상공인 전환보증 이렇게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 이게 나오죠. 지금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내용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요게 아마 먼저 떴을 겁니다. 이게 먼저 떴을 거고, 아까 그 공문이 바로 이제 따끈따끈한 최근 공문이죠. 약간 다른 게, 여기서는 지원 규모 1조 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는 어떻게 돼 있죠? 중기부 공문은 5조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중기부 공문이 맞을 겁니다. 이게 더 크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라서 좀 다른 것만 여기 나오죠. 자, 지역신보 재규정에 의한 산출된 보증료율 받아요, 여러분. 보증료율 받습니다. 그런데 보증 비율을 좀 만들게요. 보증 비율. 자, 보증 비율은요, 기존 보증과 같은 보증 비율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있죠? 보증부 대출을 받았을 때 그 같은 보증 비율로 들어가는 거고, 보증료율도 당연히 이제 새롭게 나올 텐데, 여기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신용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보증료율을 0.2%포인트 낮춰준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저신용자는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이 744점 이하인 경우, 여기 써져 있죠. 여기. 그죠? 여기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증기간은 최대 5년 이내, 그 다음에 은행 내규에 의한 산출된 고객금리, 대출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취급금융기관은 이제는 시중은행 다 되고요. 그 다음에 5개 지방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보시면 신청 방법은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그러니까 이게 옛날 건 거야. 옛날 공문인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문이 이제 중기부에서 바로 따끈따끈하게 어제 나왔던 공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규모도 더 늘어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내일부터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자, 내일부터고, 자, 지원 취지 나오고요. 그래서 대안대출 받으신 분들 당장 원리금 상환부담 해소를 위해서 여기 나오죠. 상환부담 해소를 위해서 나왔다. 금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환 방법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연장하도록 정해지나 세부 사항에 지역 신보에서 고객에 유리한 조건으로 추천하는 상품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실 분들 여기 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지원 기간은 7월 31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되어 있는데 워낙 대리 대출을 받으신 분, 그러니까 보증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거의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1조 원이지만 이 공문에 보면은 5조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여기 5조 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나 지금 대리 대출이고 보증부 대출 받으신 분들은 내일 당장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당장 알아보셔서 한번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보셔서 이제 갈아타기 한번 하시는 게 낫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난 지금 여유가 있어, 나는 지금 갚을 수 있어, 그러면 안 갈아타는 게 나아요. 지금 내가 여유가 있다 하신 분들은 안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갈아타면은요, 일단 거치기가 1년 추가되고 잔여기간이 4년 더 늘어나잖아요. 상환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자가 더 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따져보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은행에 대해 이자를 더 내는 꼴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온 이유가 당장 급하니까, 당장 힘드니까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숨 돌리게 해주는 거지. 거치기가 1년 늘면서 일단 숨 한번 돌리고 잔여기간도 늘어나면서 상환기간도 늘어나면서 조금씩 갖도록. 그래서 여유가 되신 분들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유가 없으신 분들, 지금 너무 힘드신 분들은 한번 이거 꼭 알아보시길 좀 권유드리고, 정부가 하는 거니까 이 보증부 대출, 지역신고 전환 보증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일부터라는 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전화했는데 아니면 당장 재단 찾아가거나 은행 갔는데 금시초문. 진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자,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 알아보시고, 내일 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여러분 7월 31일이면은 뭐가 또 있어요? 우리 소상공 카페에 가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가볼까요? 우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클릭. 자, 가보시면 내일 이거 들어갑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사전 안내. 이거 사전 안내가 자금 내일부터 풀려요. 이거 7월 31일 10시부터. 야, 이것도 난리가 날걸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풀리는 거잖아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자금 내일부터 풀려요. 10시부터. 그러니까 839점 이하이신 분들. 그래서 내일 이거 이미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그래서 이건 신규 자금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신규 자금 필요하신 분들은 이건 무조건 노려보셔야 돼요. 노려보셔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정책 자금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일 또 사이트 멈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10시.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이건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신규 자금 최대 3천만 원 신규로 되는 거고, 보증부 대출은 똑같이 내일부터인데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보증부 대출을 갈아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여정대학 여정 아카데미에서 블로그 기초반 운영하고 있죠. 자, 이번에 5기입니다. 5기 8월반. 그래서 일주일 동안만 접수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기도 너무 많이 오셔갖고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딱 일주일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8월반 모집도 마찬가지로 일주일만 딱 어제부터 일주일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내용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 사업 홍보하는 방법, 여러분 매장 홍보하는 방법, 장사 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8월 6일, 13일, 20일, 27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께서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 하는 취지 말씀드렸죠. 소상공인 디지털화, 정부가 하도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하셔서 뭔가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하셔서 블로그 궁금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많이 또 8기, 5기, 8월반 많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꼭 저랑 같이 필요하신 분들 교육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은 네이버에서 여정대학 검색하시고요. 여정대학 검색하시고 쇼핑 누르셔야죠. 쇼핑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나옵니다. 기초 5기 8월반.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여기 링크 있죠? 링크 보이시죠? 요 링크 누르시면은 또 자사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신청 접수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꼭 우리 블로초라고 부르거든요. 블로그 종합반 블로그 기초반 해갖고 우리가 블로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 블로초 5기로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서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는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금 8월 달에 정신없이 돌아갈 겁니다. 당장 뭐 내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요한 두 개가 신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당분간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또 다른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해주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설명드릴 테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칭찬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인사해주는 이유가, 과거에는 이렇게 좀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것도 설명해도 대부분 뭐죠? 이렇게 뭐라 할까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꾼들이 막 여러분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사설기관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도 없고 그랬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고맙다고 인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게 보람을 느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꼭 요번에 중기부에서 나오는 이런 정책 자금들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는 또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생방송, 오늘 아침 다 아시죠? 아침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아침. MBC에서 하는 거. 제가 이제 고정 출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올림픽 때문에 1시간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방송국 몇 시에 갔지, 제가? 일단 오늘, 왜냐면 목을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일찍 일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 풀고, 프로라고 생각해요. 저는 프로가 돼야죠. 그래서 목도 풀고, 이제 눈 부으면 안 되잖아 또. 그러니까 이제 일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다가 또 1시에 연암수 TV 항상 하고 있는 경제 읽기 시간. 그래서 또 오늘 또 이슈들, 전 오늘 또 얘기했던 게 티몬 IMF 사태,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얘기하고 금리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약, 부동산 청약 요즘에 핫하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쁘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뭐다? 그쵸,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정보를 받으셔야만, 정확한 정보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봐야만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문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꼭 체크하시고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줄 알았죠? 방송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변호사님이랑 티몬 IMF 사태 때문에 잠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위해서 잠깐 촬영을 할 겁니다. 티몬 IMF의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모시고 좀 얘기 좀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고 나서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아예 나는 어차피 티몬 IMF랑 상관없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회생과 파산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회생과 파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인 회생, 법인 파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입장에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대 측에서 파산해버리고 회생해버리면은 채권이 이제는 동결이 되다 보니까 내가 못 받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회생하고 여러분이 파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돌려받을 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되실 분들 또 계속 우리 여정 채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익한 정보만 여러분께 갑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